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에 실시된 37번 순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답률이 2위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대조를 찾는 겁니다. 이 대조를 못 찾으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이 두 가지 대조를 이룬 것을 반드시 첫 번째 캐치해야 되고요.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epistemology, 이 인식론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거는 학술 용어죠. 학술 용어. 자, 학술 용어라는 점, 이 학술 용어가 나왔을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땡큐라고 소리를 냅니다. 땡큐. 제 머릿속으로 교수님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렇게 내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이거를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설명해 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epistemology, 이 인식론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학술 용어가 나오면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게 이제 기본 배경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속 장치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대단히 쉽습니다. 왜 쉽냐? 이 some, 이 others 나왔잖아요. some others, feelings인데서 빠졌네요. some others, 그러니까 some과 이 others가 나올 때 여러분이 학습이 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그냥 어떤 다른 건 이게 아니라 이 결속 장치의 기능으로서 여러분이 학습이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 some 여기 나오죠? 이 some 이거 이 others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렇죠. 대조죠. 그리고 어떤 거 있죠? 나열한다는 거죠. 어떤 한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 이 epistemology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쓰면 epistemic feeling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 feeling이 어떤 거는 이거고 어떤 거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대조일 수밖에 없죠. 왜 대조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열의 의미만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런데 나열의 개념이 더 크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대조가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온 거죠. 왜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some 이 epistem이라는 학술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대조로 쓰이고 나열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거 너무 쉽죠? 그러면 자, for example이라는 것은 또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for example은 자, 이건 100%죠. for example은 왜 쓰죠, 여러분? 그렇죠. 상위 개념을 이 녀석이 하위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쓰면 뭐 이걸 general이라고 하고 이걸 specific이라고 표현하는데 이해되셨나요? specific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념은 상위 개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general noun. noun이 뭐죠? 명사죠, 명사. general noun이 뭐죠? 여기서는 epistemic feelings죠. 이 epistemic feelings라는 것을 for example 설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other epistemic feelings라는 것도 당연히 설명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할 수밖에 없죠. 너무 쉬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한 번만 배워놓으면 너무 쉽다는 거죠. 특히 학술 용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some epistemic feelings 이게 나왔잖아요. 너무 쉽죠. 그럼 뭐예요? other epistemic 그렇죠. feelings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for example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for example로 설명하는데 또 쓰기 그러니까 this feeling 이 feeling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자,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some epistemic feeling 이게 딱 보는 순간 thank you 하는 거죠. 진짜요? 네. 시험지 딱 보니까 또 이거 오도 나왔잖아요. other epistemic feeling 이거 나왔잖아요. 자, some epistemic feeling은 뭐죠?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자, other epistemic feeling은 뭐죠?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B번이 아는 거에 모르는 거 한번 보세요.
당신의 현재의 지식 체계가 당신을 준비시키지 못했대요. 당신의 현재의 지식 체계가 당신을 준비시켜주지 못했대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확실하게 1966년이 대답이라는 것을, 그 질문의 대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돼요. 그럼 이건 아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는 것이 와야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이게 와야죠. A가 와야죠. 그리고 B가 와야죠. 자, 보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오늘을 지났어요. 오늘을 지났어요. 그럼 자, 보세요. epistemic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좀 정확히 쓰면 epistemology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인식론이잖아요. 인식론. 그럼 인식론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끝났습니다. 배경 지식 끝났어요. 이걸 이제 알면 다음부터 딱 보는 순간 some epistemic feeling other epistemic feeling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학술 용어잖아요. 그럼 학술 용어 두 개가 some, other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오답률 2위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 매우 쉽다는 거죠.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오늘 하고 다음번에 이런 문제 나오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대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대조했다는 것을, 이거 모르면 못 풉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pistemology. 이거 무엇인지 오늘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 결속장치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결속장치라는 게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게 topical progression 구조라고 그래서, 자, 이게 뭐냐. 잠깐 설명하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한 6문장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6문장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다 결속이 돼 있어요. 좀 정확히 말은 결속이 돼 있어요. 그래야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아카데믹 라이팅 이런 학술적인 글들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지 않으면 논문이 채택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신 분들은 10년, 20년씩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전통 논리학에서도 그렇고, 논리학에서 보면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PQ. 저는 이제 PQ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주어부, 이거를 수로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PQ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 이 문장이. 100% 다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자들이 이거를 뭐라고 했냐. 여기를 타픽이라고 하고, 여기를 커멘트라고 붙였어요. 그 무슨 얘기냐. 이 타픽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커멘트가. 그리고 이거를 old라고 하고, 여기 Q를 new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theme, 주제, topic, theme이라고 림이라고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요 녀석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 결속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3번 결속장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요 4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그러면 논문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켜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게 결속장치입니다. cohesive device, 결속장치라는 것은 cohesion,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속. 왜 결속을 하냐. organize, 이게 서로 조직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딱 조직화 묶는 거예요. 조직화된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거고, 그리고 동시에 both, 렌더 주는 거죠. 내용이 이해되게 하는 거. 이렇게 결속이 딱딱딱 되니까 이해가 잘 돼요. 독자에게.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중요한 부분만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결속이고요. 이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책의 개념에서 보자고. 책은 어때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러면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3장이 있고 5장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어때요? 이 장들이 서로 다 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가야 되죠. 일관되게. 이게 숲을 보는 거죠. 숲을. 자, 이 코헤이전은 한 장, 이 패러그래프, 아주 작은 패러그래프에서의 이 문장 단위의 결속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코헤이전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결속이고, 이 코히어런스는 이 장 굉장히 큰 개념이죠. 챕터의 개념이죠. 챕터의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좋은 라이팅이 되려면 이 특징, 이게 굉장히 특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헤이전과 코히어런스가.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많은 선생님들이 코헤이전과 코히어런스를 잘 구별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헤이전 결속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것은 뭘 구성하고 있냐, 포함하고 있냐? 자, 레퍼런스가 있다는 거. 1번 레퍼런스. 2번 substitution, 이거 대용은 대표적으로 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거 정말 좋은데 ellipsis. 아, 이거 생략인데요. 여러분 생략을 이거를 좀 간과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게 생략. 컨정션 너무 중요하죠. 컨정션, 연결사. 그리고 어휘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휘적인 관계. 저는 이제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어휘적인 관계를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 reference라는 것은 자, 포라나 하면은 이거 대명사인데요. 대명사. 그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demonstrative. 이게 왜 따로 있어요? this예요. this. 쉽게 얘기하면 this, these.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 demonstrate냐? 이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this라는 것은 이 필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감정을 넣어서 얘기한.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 특별하고 중요한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특별하고 중요한이라고 이 demonstrative, 이 this하고 these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요 뭐야 더 정관사라고 하죠. 정관사, 관사라고 합니다. 더 이것도 중요하고. comparative 이거 뭐예요? 비교죠. 비교.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ubstitu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one, some, 이거 some 이거 너무너무 대용하는 거잖아요. some, one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동사를 대용하는 거예요. do so 보통 do so 이렇게 대용하잖아요. 혹은 do it, 뭐 do that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용. do가 앞에 있는 뭐를 받았어요? 그렇죠. 동사를 받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 here, there 이거 뭡니까? 그죠. 장소에 대한 then 시간, 장소, 시간에 대한 adverb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substitution이라는 거. substitution.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so that, so not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용이에요. 그다음에 ellipsis 생략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이제 생략하는 것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 이제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패러그래프를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보자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이제 conjunctions에는 첨가, 추가가 있고 이거 역접이죠, 역접. adversative. 이거 causative 이게 뭐 인과 결과. 그다음에 시간 개념, 그렇죠? 그다음에 연속 개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효과를 내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품질, 이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reference, substitution, ellipsis, conjunctions. reference, 대용, 생략, 그다음 conjunction이 뭐다? 이게 문법적 결속 장치라는 거예요. 문법적 결속 장치. 자,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문장 간의 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exical cohesion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휘적 결속 장치예요. 어휘적 결속 장치.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휘적 결속 장치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또 공부를 또 해요. reference가 있고 이 대명사, demonstrative, 한정사, 뭐 비교급, substitution 이게 뭐예요? 대용 어려운 표현이지만 대용, ellipsis 생략하는 거죠. conjunction 연결사, 그다음 lexical cohesion은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요 반복 repetition. 자, 근데 이 반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PQ가 가서 이 밑에 문장이 P를 받을 수도 있고 요걸 그대로 받아서 내려가고 이렇게 P를 쭉쭉쭉 받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L을 드는 거예요. PQ에서 이렇게 QQQQ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PQ가 있으면 Q1을 받고 새로운 정보인 Q2를 주고 Q2를 받고 Q3를 주고 Q3를 받고 Q4를 주고 Q4를 받고 Q5를
요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저는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이 패러그래프에 1번만 쓰고 2번만 쓰고 3번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섞여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어휘적인 반복, 이 반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반복을 쓸 때에는 비슷한 말 많이 쓰고 반대말도 쓰고 또 상위어, 하위어도 쓰고 그다음에 부분어, 전체어도 쓰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렉시컬 코이전, 어휘적 결속 장치를 보는 거예요. 어휘적 결속 장치는 뭐가 있냐? 자, 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할리데이. 렉시컬 코이전인 것은 반복, 첫 번째. 그다음에 시너넘, 비슷한 말, 안토넘, 반대말, 하이퍼넘, 이거는 이제 하의어, 매크넘, 이거는 이제 부분어. 이렇게 단어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해. 반대어도 당연히 낫을 붙이면 같은 말이 돼버리잖아요. 결론은 반복이에요, 다 반복. 시너넘이죠, 시너넘. 반복과 시너넘.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논문들을 참고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다. 그래서 grammatical cohesion 아까 말씀드렸죠. grammatical cohesion은 뭐가 있었다? reference, substitution, ellipsis, conjunction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cohesion이 있는데 그거는 grammatical cohesion이 있고 또 뭐가 있다? lexical cohesion이 있다. 이해됐나요? cohesion에는 뭐가 있다? 결속 장치에는 grammatical cohesion과 lexical cohesion이 있다. 됐나요? 두 개가 있다. 이거를 알면 쉽다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읽어 나갈 때 그냥 대충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서 읽기 때문에 배경 지식도 굉장히 쌓기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repetition, reiteration,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할 때 대명사 많이 쓰죠, 당연히. 자, 이해되셨나요? 반복할 때 대명사 많이 쓰죠. 이렇게 뭐 everyone 믿습니다. 그녀 앞에 그녀가 나왔겠죠. 누군지. 자, 시노님이 뭐겠습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자,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클리닉을 이렇게 hospital로. 안토놈은 반대말 쓰는 거죠. 이렇게 male, female 이렇게 반대말로. 됐나요? 그 다음에 하이퍼님 이거는 이제 하의어, 하위어, 아래 그러니까 상위어 예를 들어서 tree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tree가 있으면 여기는 뭘로 했냐면 트로피로 했네요. 이 어워드가 상위죠. 이게 하위고 트로피가. 자, 무슨 얘기냐? 트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떡갈나무, 떡갈나무 예를 들어서 뭐 잣나무, 소나무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위어예요. 하위어. 자, 이번에는 메로님이라는 것은 부분어예요. 부분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트리가 있으면 줄기, 뭐 예를 들어서 뿌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잎,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는 뭐예요? 부분이죠, 부분. 자,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노님과 안토님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 하이퍼님과 메로님이 이거를 발견하면 초고수가 됩니다. 초고수. 이러면 뭐 안정적으로 94점 이상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복 대명사가 대표적이고 메로님 여기 뭐예요? 부분어 part 부분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노님 보니까 repetition이었대. 240 월등하죠. 반복이 대명사가 월등하죠. 그 다음에 시노님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님이 뭐라고요? 하위어. 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sim과 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sim이라는 것은 여기만 보시면 여기서 이제 systemic functional grammar에서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데 이 theme이라는 것은 starting point예요. 메시지의 starting point. 아까 이게 지금 문장이면 starting point 주어. 여기가 theme이라는 거예요. theme.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그 텍스트의 방향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레임워크가 되는 것이고. 됐나요? theme이라는 거. 자, 보시면 The boy is riding 그럼 여기가 theme이에요. to픽이라고 하고 코멘트라고 하기도 하고 theme이라고 하기도 하고 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older라고 new라고 하기도 하고 기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를 뭐 local subject라고 그러고 여기를 local object라고 그러고 요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요 사람은 동의할 수 없고 저는 psychological 주어라고 하고 psychological predic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다음 이 프로그레션 이 문장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레션이 진행하는데 자, 여기만 잠깐 보시면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준다 문장에서 거기서 CM에서 림으로 간다는 것은 중요하다. 전달해준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됐나요? 씬과 림 사이의 그러한 정보 교환이 텍스트에서 semantic progression이라고 부른다. 뭐 기타 쭉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자 이제 이분이 constant semantic이 progression으로 간다. 이렇게 t 내식으로 표현하면 p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Q는 그대로 Q1, Q2 새로운 정보니까 이건 새로운 정보. 이거는 그대로 맞춰준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이 사람은 constant semantic P가 쭉 흘러가는 걸로 봤다. 그냥 영어만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에 그대로 he로 가고 또 he로 가고 he로 가고 he로 가고 보이시나요? 이게 새로운 정보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linear semantic progression.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PQ1인데 이 Q1을 받고 롬 받고 Q2 새로운 정보 Q2 주고 또 Q2 받고 Q3 주고 또 Q3 받고 Q4 주는 이렇게 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Q1 받고 Q2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일렬로 쭉 세워보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Q2 받고 그 다음 Q1이 Q2 되고 또 Q2가 Q3 되고 이렇게 이어지죠. 어때요 여러분? 체인이죠 체인.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linear 지그재그 프로그레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은 자 이게 이제 T를 뭐 R1인데 이 T1을 여기서 R2가 이렇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T1, T2가 R2가 되는데 이 녀석을 또 여기서 T2가 R2가 되고 이 R3를 받는 거죠. T3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이 뒤에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더 플레이가 it로 갔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T2 새로운 이 i가 또 어디로 가나요? 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PQ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또 P1, P2가 있으면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P3가 밑에 문장에 자, 이해되셨죠? Q1, Q2, Q3. 여기가 Q4.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과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해서 them 이렇게. 이렇게도 가죠.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아이가 미로 이렇게 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스플릿 이제 이것도 두 번째로 중요한데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우리 학술적인 용어에서 왜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학술 용어는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적인 types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general noun이라고 부르는데 general noun 자 이러한 명사는 자 네 가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것도 데이도 요 그대로 데이 받았죠. 1번 그대로 받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번.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할 때 2번. 이해되시죠? 이렇게 쪼개서 스플리트 됐죠? 이렇게 스플리트. 자, 그 다음 여기 2번 데이 위에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이게 3번. 위에서 지금 받아서 이것도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스플리트. 그러니까 이 녀석이 Q가 Q1, 2, 3, 4를 포함하고 있는 거. 네 가지의 아까 타입이었잖아요. 4 숫자로 쓰면 4 types가 됐는데 이 녀석이 Q1 받고 Q2 받고 Q3, Q4를 받는데 이것도 이렇게 여기 하나 더 Q1이 존재하고 또 Q2 설명하는 거죠. 더 이렇게 Q4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건 이렇게 내려간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쪼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거는 스플리트 됐다는 거죠. 자,
스플리트. 림이 스플리트 됐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는 seam이 이제 이번에 스플릿 되는 건데, 저기 보면 변화가 있죠. 변화들이 여러 개 지구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빌과 메리를 1, 2로 쪼갠 거죠. 무슨 얘기냐? P가 이번에는 1, 2, 3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Q가 있는데, P1 쪼개고, P2 쪼개고, P3 이렇게 쪼갰다. 요거를 쪼갰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결속장치에는 아까 말씀한 문법적 결속장치, 어휘적 결속장치, 어휘적 반복이 중요하다. 다음에 이거 레퍼런스에서 뭐다? 요 these, 그 다음에 it, they 이런 게 중요하다. we, our, us, the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가장 거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one, 그 다음에 do가 핵심이죠. do. 생략된 거, 그 다음에 이거 컨정션 다 중요합니다. 유사하여 요는 공부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으로 또 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이거를 다시 이제 지금 제가 뭘 설명했습니까? 지금 결속장치 뭘 설명했어요? 문법적 결속장치와 그 다음에 어휘적 결속장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topical progression 내려가는 거 PQ 내려가는 거 배웠죠? 여러가지 패턴이 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어휘 분석. 자, epistemology 인식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꼭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철학의 한 갈래이고 자, 뭐예요? 지식의 본질. 지식이란 게 뭐냐? 안다는 게 무엇이냐? justification. 그 다음에 belief. 자, 안다는 것, knowledge. 이 knowledge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요 합리성. 이 믿음의 합리성. 자,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죠? 그걸 당신 어떻게 알아? 이거 진짜야? 당신 이거 봤어? 그냥 사진으로 속였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미라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다. 믿음이 한 일종의 1번이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사실과 믿음을 뒷받침한 justification. 뭐가 필요해요? 정당화가 필요하죠. justification. 증거. 하면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면 증거. 사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당화의 증거가. 자,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학문인데 굉장히 큰 학문인데 이제 좁게 본 거죠. 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이라는 거 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습득이 된다는 건가? 알미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알의 소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 다음에 안다는 것의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진짜인가? 진짜 알고 있어? 이게 사실인가? 그 다음에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뭐 진실 이런 거에 관한 학문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epistemic feeling이라는 거, 요 느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이고 주관적인 감성이죠. 감성인데 이 녀석은 지식, 알의 상태하고 연결된 거죠. 알의 상태하고 감정이고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에게 내적인 그러한 감정을 주는데 어떤 내적인 감정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 믿음 속에서 얼마만큼 자신이 있는지 요 세 가지 부분을 이 부분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해보면 자, 보겠습니다. 스키마. 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스키마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나오거든요. 수능이 한 50% 확률로. 자, 보시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동그라미 틀,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틀, 세모 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다이아그래머틱 프레젠테이션 이런 틀이에요. 넓게 보면 구조적인 프레임워크다. 그 다음에 계획이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구조적인 틀.
이 frame이라는 말을 멋있게 스키마라고 쓴다는 거예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걸리니까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heuristic. 요즘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시도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는 뭐예요? 경험주의죠. 실험이죠. 실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실험주의. 이게 과학주의죠. 좀 쉽게 얘기하면 과학주의. 이런 말은 없는데, 이 경험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실험적이고 이런 시도하고 실패하는 그런 방법을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자,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 피드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하고 받고 하고. 에러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에러가 유용한데 이 에러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실험을 해서 뭐가 잘못 나와서 그럼 좀 수정해서 B라는 실험,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4번 실험 하면서 어때요? 점점점 그렇죠. 진리에 가까워지고 사실에 가까워지는 이런 경험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alert. 자, alert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저는 이제 소뇌, 뇌가 우리가 대뇌가 있고 중뇌가 소뇌가 있잖아요. 이 소뇌에서 어때요? alert. 굉장히 우리가 진화가 가장 오래된 데가 소뇌입니다. 근데 이 alert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밤에 어떤 숲길을 쭉 걸을 때 그 으시시한 느낌이 있죠. 뭔가 본능적인 그런 느낌으로 아는 것. 본능적인 느낌으로 아는 것이 alert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awareness가 있고 우리가 consciousness가 있죠. 이 awareness가 소뇌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 consciousness가 대뇌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외부적인 어떠한 그런 환경이 내부 우리 뇌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해하는 것이 consciousness고 이 awareness는 즉각적이고 본능적이고 경고하면서 이게 빠르게 인식하는 거.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 이거죠. 인식하는 거죠. 뭔가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리고 경고하는 것도 아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alert은 본능적이다. 본능적으로 안다. 빠르게 이해한다. 안다. 라는 뜻입니다. alert.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awareness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배웠고요. 다 배웠고, 자, 아래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 배웠고, 자, 이제 구독, 좋아요, 후원할 시간입니다. 자, 오답률이 2위인데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some 나왔네. some. 그리고 이거 feelings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또 이거 뭐야? epistemic. 이거 인식론적 느낌.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땡큐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거 땡큐예요. 이런 거 딱 나오면요. 이게 또 학문적인 용어잖아요, 또.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대조. 이게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 특히, other, epistemic, 이 feeling이란 말이 나오면 벌써 other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단 거죠. 이제 해석을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몇몇 인식론적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인식론적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알고 이게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보면 이건 아는 것. We know.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중요한 거. 이것들이 뭐예요? 요거죠. some epistemic feeling 어떻게 내려왔어요? P가 P로 내려왔죠. 이거 보이시나요? P가 P로 내려온 거. 이거 새로운 정보죠. 이쪽이. 느낌 왔어요, 여러분? 쉽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뭘 가지고 있냐? 아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느낌. 이거는 아는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그 아는 느낌이라는 것은 certainty.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아까 구성 요소 certainty 뭐에 있어요?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맞다, 옳다,
맞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correctness가 있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정보 Q2, Q. 여기를 이제 Q1이라고 하면 여기를 Q2라고 볼 수 있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for example 나오는 순간 뭡니까? 그죠? 같은 내용이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상위 개념이 되고, 여기가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eel sure 이게 뭐예요? feel sure. 그렇죠. certain이죠. certainty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내려온 건가? Q2가, 그렇죠. Q2가 밑으로 내려왔죠. 좀 무슨 얘기냐? Q2가 P3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P3. 얘가 P1, 이걸 P2라고 그러고, 이걸 P3라고 하면 이게 P3가 내려온 거죠. 지금. 이해되시나요? 1966년이 대답이야.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Great Fire, 런던에 아주 대화재가 있었나 봐요. 대화재가 언제 발생했니? 라고 물으면 1966년 확실히 그 얘기가 대답이야. 이건 확실성이잖아요. 이게 뭐다? Some epistemic feeling이라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너가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뭐죠? 너가 알고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럼 뭐가 내렸어? P가 내려온 거죠. P가. 자, 이해됐나요? 네.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 심지어 너가 확신에 있다 할지라도 확신하지만 자, 너가 지금 알아. 확신하지만 어떻다?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정보죠. 새로운 정보. 여기가 뭐였어요? Q1, Q2, Q3, Q4가 되겠죠. 새로운 정보. 어때요? 이 확실히 알고 있을 때조차도 너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떻다? 자, fail, 실패하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낱낱고잖아요. 낱낱고죠. 그러니까 실패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확신에 차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 진짜 알고 있는 거 맞아? 이거 correctness잖아. 너 알고 있는 거 맞아? 모를 수도 있잖아. 확실히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수업 시간에. 야, 미국의 수도가 어디야? 그러면 확신에 차가지고 LA, 막 뉴욕 이런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다니까요. 내가 실험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그래요. 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확실히 안다고 해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옳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정보 나왔고, 자 보세요. Those feeling.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 확신에 차 있을 느낌에 있을 때에도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Q4니까 Q4가 Q5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뭐야? 림이 내려온 거죠. 림이 내려왔죠. 자, 여기가 Q4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Q5잖아요. 이게 Q5. 이게 P4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 P4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너가 확신에 차 있을 때쯤도 어떻게 할까? 실수할 수 있다. 이게 이 필링이죠. 요 실수할 수 있다가 내려온 거죠. 이게 뭐예요? 뒤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자, 그림 그려지나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다른 epistemic feelings. 이게 뭐냐? 또 뭐예요? 이제 P6가 나왔는데 여기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여기는 대조 개념, 여기는 A를 얘기한 거고, 자, 여기는 B를 얘기했는데, 자, alert 나왔네요. 우리가 뭐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 other epistemic feel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뭘 아직 모르는 것에 우리의 주목, 우리의 관심을 보내준다, 알게 해준다, 이런 거죠. 우리의 관심이 아직 모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말이죠. 뭐가? 다른 epistemic feeling, 다른 인식론적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직 알지 못하는 곳에 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하다.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다른 epistemic feeling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fee는 뭐죠? What we do not know.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느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또 다른
epistemic feeling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curiosity or wonder 뭐예요? 요 P죠. P. 다른 이런 거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이퀄 뭐예요? curiosity, 경외감, 이거 호기심, 경외감, wonder, 궁금함이죠. 궁금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 아까 우리 안다는 것은 뭐였죠? 안다는 것은 certainty, 그 다음에 correctness였죠. 자, A, 안다는 거. 여기 B, 모른다는 건 뭐예요? curiosity,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wonder라는 거죠. 정말 글 잘 만들었죠. 이런 것은, 자, 이와 같은 영역이 무슨 영역이에요? 알지 못하는 영역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Q6라고 하면 이게 Q7이죠.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런 녀석은 알지 못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곧바로 이거죠. 이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속이 잘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8번을 사람들이 해석을 어려워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 못하는 느낌이 그러하듯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느낌도 아까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안다는 느낌이 심지어 확신해도 어떻게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히 알고 있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고 해도 너 모를 수 있듯이 너가 모르고 있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맞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너 확실히 맞아?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자문할 수 있죠. 모르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항상 오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안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원더잖아요. 원더. 자기가 자문을 해봐야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문하라는 거예요. 너 모른다는 느낌이 맞아? 모른다는 느낌이 맞다는 것은 궁금하다는 얘기잖아요. 궁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궁금하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쓴 겁니다. 다시. 알지 못한다는 느낌이 맞아? 라고 이렇게 wonder, 물어보고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wonder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너가 무언가를 궁금해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은 너가 궁금하게 이끌었던 촉진하다, 너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너를 궁금하게 만들었던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르는 것도 아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다. 자,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자, 모르고 있다는 것의 느낌,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반드시 오라라고 궁금해하는 거, 원더하는 것 자체는 무언가를 원더한다면 원더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존재. 그러니까 원더가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에피스테믹 이 필링도 인식론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러한 느낌 뭐예요? 원더가 있다라는 느낌이죠. 원더가 있다라는 느낌, 원더가 존재한다는 이 느낌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당신이 뭘 알아? 사실을 아는 거죠. 원더가 있으면 뭘 알 수 있어요? 당신의 현재의 체계, 받는 체계, 지식 체계가, 그러니까 스키마,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라든지 다른 정보, 너가 사용하는 이런 정보 전체 체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았던 모든 체계가 당신을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원더라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당신을 준비시키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지식의 틀이 있는데 원더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비어있다는 거죠. 원더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 어떤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만큼이 빠졌다는 얘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원더의 유용성이죠. 원더의 유용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러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용성. 이해되셨나요? 그럼 원더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이 모른다라는 것이 궁금해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어떻다? 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자, 그래서 wonder라는 것은 유용성이 있다. 유용한 감정이다. 그 이유는 이 wonder라는 것이 자, 포인트 가르쳐줘, 지적해줘. 갭.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게 wonder 부분이죠. 이게 wonder 부분. 여러분 지식 체계에서 자, 그거 안에서가 뭐냐?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알고 있다라는 곳에서, 당신이 알고 있다라는 곳에서 요만큼의 갭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유용한 이모션, 유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원더가. 자, 이해되셨죠? 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글의 단서. 여기서 핵심적인 단서는 뭐죠? Some epistemic feeling. 이게 글의 단서 1번이잖아요. 요거. 어디 있나요? 요거. 이게 전부죠. 뭐, 이게 전부. 그러면 이 for example는 당연히 와야죠. 왜요? 이게 뭐야? 상위 개념이니까. 당연히 이 개념이잖아요. 이게 개념. 정확히 표현하면 학술 용어. 학술 용어 나오면 그러니까 쉽다니까요. 학술 용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설명해요. 설명. 그 다음 또 다른 이걸 또 설명하려니까 또 다른 거 설명은 대조의 개념을 쓰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틀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제 배웠잖아요. 자, 여기에서 또 핵심은 뭐예요? these, this 어딨나요? 그것이 요 느낌이에요. 요건 요렇게 서로 합해지고 요렇게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렇게 쪼개지고 요렇게 쪼개지는 거죠. 요렇게.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자, 트랜지션 시그널, 뭐, for example하고 this 이게 핵심이니까. 보이시죠? 대조는 뭐, 아는 것과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에피스테, 이거, 인식론. 그렇죠? epistemology에 관한 글이죠. 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텍스트 구조, 어때요? A, B죠? 그리고 A 플러스 B로 간 거죠. 자, 이해됐나요? 네. 글의 단서 너무 좋은 글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제 개념. 우리가 개념은 단어라고 그랬죠. 이 단어는 뭘 가지고 있다? 크기도 가지고 있고. 그죠? 선명함도 우리가 찾고 가려고 노력해야 돼. 이거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이 있다. 집합 개념이다.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단어 공부가 거의 뭐 영어의 90%다. 자, 요 안다는 느낌, 요 certainty, 그 다음에 correct 보이시죠? 그 다음에 you feel sure 확신한 거, 너가 아는 거, 너가 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닌 거, 그 다음에 너가 알고 있다는 걸 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세요. 와, 정말 이 소속 한번 보세요.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안다는 것, A를 얘기한 거고. curiosity or wonder. 너 wonder, 뭔가 원더하고 너가 원더하게 만들고, 자,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실패하는 거고, 너가 궁금해하는 거, 너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너를 준비시키지 못한 거, 이것도 모르는 거죠. 그다음 갭이죠. 모르는 거. 너가 생각해, 너가 알고 있다라는 것에서의 갭이죠. 그다음 유용한 유용성. 뭐예요? 원더의 유용성. 이게 뭐예요? 다 B죠. 자,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다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feel, feelings가 11번 나왔고요. know, knowing, known, known. 이게 어때요? 서로 다? 이게 다 뭐예요? 그렇죠. S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다 바꿔서 쓴다는 거죠. 8번 나왔다는 얘기. 이것도 아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yet 2번 나왔고, one 5번. epistemic. 이거 2번 나왔고요. 유어. 와, 유가 12번 나왔네요. 유하고 위는 같은 내용이죠. 그냥 이거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this 중요하죠. these 중요하고, it 중요하고. 자, 대조. some과 other feelings. 그죠? epistemic. 그렇죠? epistemic. some epistemic feeling. other epistemic feelings. 요 대조. 엄청 중요하죠? some이 중요하죠, some. 자,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건 아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feeling. 아는 것, 아는 느낌. 그 다음에 확실한 느낌. 그 다음에 오른다는 느낌. 내 curiosity or wonder. 자, 대단하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epistemic feeling.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epistemic feeling인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다음에 wonder의 그런 인식적
인식적 유용성에 관한 글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